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5월 7일 목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가면서는 분양과 전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 전매.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뭐 명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등기 이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단 이제 그 구청에 가서 그 검의는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건설사가 이렇게 다 도장을 간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한 이런 규정들만 피한다고 치면 뭐 전매를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분양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주체가 사업 시행자 한 사람입니다. 주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이 끝나고 이 분양권 전매로 가게 됐을 때는 이제 주체가 수분양자, 많은 사람으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이제 그 동일한 사업 시행자가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분양을 한 거에 반해서 분양권 전매는 각 개인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은 사업 시행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양 수수료가 일정하게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면 이 판매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분양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매는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전매를 해준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분양은 이제 오셔갖고 그냥 계약금 10%만 입금을 하고 바로 계약서만 작성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근데 전매는 조금 더 서류가 복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사장 간에 서로 거래 계약을 써야 되고, 당사장 간에 서로 돈을 주고 받아야 되고, 이거가 확인이 되면 이제 그 건설사 도장, 그 다음에 시행사 도장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벽하게 양도 양수란에 완벽하게 서류가 들어가야만 이게 서류가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나서 구청에 가서 이거에 대한 부동산 검인을 받아야만 완전히 끝납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금 이제 입주가 되어서 건물이 보여서 인기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갑의 위치에서 이 전매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매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미분양 물건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분양 물건이. 그러면 전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건물이 굉장히 이제 희소성이 있어서 뭐 분양이 잘 된 건물 같으면, 미분양 물건이 없는 것 같으면 전매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전매를 급해서 전매를 하려고 하는데 미분양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판매하는 사람 자체가 전매가 너무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전매로 신경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분양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분양으로만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매를 해주겠다, 피를 받아주겠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나중에 가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전매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그 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건물 전체를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마케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건물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또 매체에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분양이 끝났어요. 그 분위기가 식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매를 하게 되면 이제는 각 개별 개인이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처음 분양을 할 때만큼 절대로 분위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게 됩니다. 다행히 내가 분양받은 곳 주변에 굉장히 현장이 많이 생겨서 내 현장이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현장이 프리미엄이 붙지 않고 또 사려는 사람도 많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매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전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다거나 내 물건을 이렇게 되팔아주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계약금 10%가 들어갔어요. 계약금 10%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전매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계약금 10%는 보전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 수수료만큼 전매를 하는데 수수료를 판매하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그만큼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주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부동산 그 매매 수수료 정도? 뭐 0.9% 내에서 협의? 이 정도만 겨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매에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논리예요. 돈의 논리. 사실은 이 돈을 많이 주는 쪽을 팔려고 하는 사람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전매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받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전매까지 마무리까지 해주겠다, 좀 더 하면 나중에 이거가 더 좋게 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은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쉽게 생각해서 딱 잡았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골치가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과 전매, 사실 전매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인기를 받는 지역, 또 주목을 받는 지역,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매를 사야 되겠죠. 전매가 잘 돌아가겠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현재 2020년 분양시장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전매를 갈 건지 분양을 갈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분양을 받을 때 이렇게 좀 전매를 좀 더 받아서 전매를 해라, 전매를 해주겠다, 좀 더 받아서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이 전매까지 가서 이런 부분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모릅니다. 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이 서류적으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 분양을 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신경을 세세하게 많이 써야 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돈의 논리에서 전매가 분양을 앞서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더 안 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에 한번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유심히 듣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